안녕하세요. 사법연수원 36기 부동산 민사송무 전문 노블 법률사무소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중과 관련된 법적 쟁점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중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주로 종중과 종원 간의 분쟁과 종중과 제3자 간의 분쟁으로 나뉩니다. 그중 오늘은 종중과 종원 간 분쟁 보려고 합니다. 종중과 종원 간의 분쟁은 명의신탁 관련 분쟁이 있는데 종중과 종원 간의 명의신탁 문제는 종종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종중과 종원 간에서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사례 중 종중과 종원 간 분쟁 사례가 있습니다. 종중의 종중원이 10기가량의 종중의 분묘에 관하여 봉제사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종중 소유의 논을 경작하고 종원은 종중 소유의 임야 수만 평을 개간하여 과수원, 밭 등으로 경작하면서 관리하였는데 종중은 명의신탁으로 되어 있던 종원의 종중토지 처분을 막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다른 종원들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고 다른 제3자에게 임대하기도 한 사례에서 이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종중은 종원을 상대로 종원이 경작, 관리 중인 중중토지의 명도와 종중토지를 개간하여 경작한 데 대한 5년간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종원은 임야인 종중토지를 과수원이나 밭으로 개간하여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과수식재비, 관정 설치비 등 개간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민법상의 유익비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나아가 종원은 항소심에서는 수십 년간 경작해온 개간 토지에 대해서 취득시 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 및 과수식재비, 관정 설치비 등 개간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외에 개간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을 유익비로 지급할 것을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 판결은 조금 달라졌으나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종중과 중원 사이에 점유기간도가로 인한 시효 취득은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종중과 중원 사이에 묵시적 사용대차 인정하였으며 종원의 과수원밭 등의 경작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소재기 이후만 인정하고 종중에서 소재기 이전에 도지를 받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개간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외에 개간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유익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개간 토지의 가치 상승분에 관하여 유익 비상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무상 사용대차 계약은 종중과 종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을 향유한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유익 비상환 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의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토지를 그대로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종원이 종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묵시적 사용대차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종원이 종중 토지를 개간하여 가치 증가가 현존하더라도 종중에 대한 유익 비상환 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명의신탁과 관련한 분쟁 이외에 종중과 종원 간 분쟁의 두 번째로는 종중 재산의 분배와 관리에 관한 분쟁이 있습니다. 종중 재산의 분배 결의는 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종중 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법리는 주로 종중규약과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중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6년 8월 20일 선고 96-1만 8656 판결에서는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에 관하여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종중이 타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분쟁의 형태로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하여 종중대표자가 처분한 경우 일부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처분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총회 결의 없이 처분하였거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처분한 경우 결의 정족수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중규약에 명시된 절차가 없다면 종중총회의 결의를 통해 재산을 처분해야 할 것인데 종중총회의 결의는 종중원 과반수의 출석과 결의권의 과반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처 방법 즉 소송의 형태로는 종중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하여 총회 결의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중의 부동산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종중의 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는 매수자를 상대로 처분행위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매대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부동산 명의가 종중원 일부에게 있음을 기화로 그 종중원이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행위를 한 종중원을 상대로 횡령죄나 배임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 둘은 다음에도 보겠지만 종중과 제3자 간의 소송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 불공정한 분배 결의가 있습니다. 종중 재산의 분배가 불공정하거나 성별 등으로 인해 불리하게 취급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 종원에게 남자 종원에 비해 불리하게 재산을 분배하는 결의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수원지법 2009년 10월 8일 선고 2008가 합1만 9235 판결에서는 여자 종원에게 남자 종원의 절반 이하의 비율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중총회의 결의의 유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오로지 성별을 이유로 여자 종원을 남자 종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여자 종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거나 혹은 남자 종원에 비하여 여자 종원에게 재산을 적게 분배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중결의가 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매각대금 분배 자체를 법원이 또 직권으로 해줄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분배하라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 2007-4만 2310, 4만 2327 판결에서는 종중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안 된다고 하였고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종중과 종중원 분쟁 유형 보았고 다음에 다른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블 정창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 경력 18년 이상이며 부동산 민사송무 전문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031-552-2100 대표번호로 문자 수신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로 1:1 비밀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은 로앤굿의 검토를 통하여 변호사 선임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